자, 그러면 19쪽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화로 가도록 할게요. 19쪽입니다. 요 지난주에 수업을 했었던 건데 한 번 더 복습 삼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칠판 한번 보시죠. 세로 축의 가격이고요. 가로 축의 양입니다. 양. 가로 축의 양. 그리고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 디맨드 커버가 되고요.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버가 됩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이라고 불러요. 균형. 그리고 균형에서는 두 가지 결정이 됩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되죠. 근데 간혹 시험에서는 그냥 균형 가격 한번 구해봐라, 균형 양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균형 가격 구해봐라, 균형 양 구해봐라. 기출문제입니다. 올해 나왔던 문제입니다. 26회 올해 열심히 나왔던 문제입니다.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찾아봐라 하는 건데, 지난주 배웠던 거 복습을 좀 해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부르고요.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불러요. 양이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증가했다라고 부르고요. 양이 왼쪽으로 가면 양이 감소했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복습을 해보면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된다.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상승, 내려오면 가격 하락. 양이 증가되면 양 증가, 감소되면 양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측으로 가면. 이때 그러면 균형은 어떻게 만드느냐? 균형은 QD 하는 것과 QS 하는 것을 같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D가 뭐죠? 수요. 그럼 무슨 양과? 수요량과 무슨 양이?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이 균형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QD는 예를 들면 1400-2P, QS는 200 플러스 4P이다. 이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정말 쉬운 문제예요. QD 1400-2P, QS 200 플러스 4P. 이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는 문제.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꼴 표시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 그래요. 이꼴 표시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 그 좌변, 우변은 언제든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부가 바뀌어요. 여기 플러스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하면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이 플러스에 있던 게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좌변, 우변은 부가 바뀐다. 근데 제가 아까 균형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된다 그랬어요. 요거 두 개 같게 만들면 돼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같게 만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1400-2P랑 누가? 200 플러스 4P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QD와 QS가 같게 만들어지면 이게 균형이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P가 오른쪽으로 하면 얼마가 되죠? 플러스 2P가 되죠.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4P가. 그럼 6P가 됩니다. 6P. 선생님 이게 왜 6P가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문제를 건너뛰는 걸로. 이 문제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진짜. 알겠죠? 선생님 6P가 어디서 나왔어? 6P. 건너뛰는 걸로. 민법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걔는 거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사람이 안 맞을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200이 왼쪽으로 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00이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1200. 선생님 6P는 그렇다 치고 1200은 어디서 나왔는데? 건너뛰는 걸로. 그럼 P는 얼마예요? 2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P가요, 보통 P가 아니에요. 이 P가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P가 아니라고. 이 P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 즉 무슨 상태에서? 균형 상태에서의 P예요. 그럼 이 P가 그 유명한 무슨 가격이다?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균형 가격만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균형 양도 한번 구해봐라 하고 나와요. 균형 가격은 균형일 때 P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균형 양은 그럼 균형일 때 뭐를? Q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Q를 구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P200 보이시죠?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00을. 간혹 여기서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선생님 그럼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하시는 분들, 내가 처음이니까 두 개 다 대입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 여기 200 대입해봐. 그럼 400이 빠진다고. 맞아요? 그럼 양 얼마? 1000개. 맞아요? 여기 200을 대입해봐. 800이 더해지잖아. 양 얼마? 1000개. 같을 수밖에 없지. 두 개를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같게 만들었을 때 가격이니까. 200을 대입하면 Q는 얼마가 나오냐면 1000이 나옵니다. 이 1000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Q가 아니에요. 이 Q는요, QD와 QS를 같게 만든 상태에서의 P를 대입했을 때, 즉 균형 가격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P예요. 그럼 이게 양이 무슨 양이다? 균형 양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균형 가격 구하라, 균형 양 구하라는 계산 문제는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틀려버리면 진짜 그 시험에 합격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계시죠, 지금? 예. 근데, 요랬는데, 이게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변했다. 어떻게 변했냐면, QS는 그대로인데, QS는 200 플러스 4P가 그대로인데, QD가 1200 마이너스 2P로 변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얼마였어요? 200, 여기 얼마였어요? 1000,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 요 두 개 또 같게 만들면 돼요.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 두고. 그럼 또 PQ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고, 양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 번 더 구하시면 된다라는 논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아, 이거는 계산 문제를 가정한 계산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그러니까,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가 나온다? P가 나온다. 그 P를 대입하면 Q가 나오는데, 그 Q가 무슨 양이다? 균형양이고, 방금 구한 따끈따끈한 P는 균형 가격이다. 계산 문제 축에도 못 끼는 문제입니다. 올해 나왔었어요. 올해.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계산 문제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균형 이동. 올해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열심히 적고 계신 분, 내년에는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적고 계시는 거 옆에다가 쓰세요. 내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음. 내년에는 뭐가 나올 거냐? 내년에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두 해 연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전혀 없는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두 해 연속으로 나도 이상할 건 전혀 없는 개념이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제가 그래프를 4개 그려드릴게요.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다시.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다시.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다시.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양. 이렇게. 그러나 번호를 매길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리고 우하향 수요곡선, 우상향 공급곡선 만나는 점 균형 이렇게. 디맨드, 서플라이 균형.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귀찮지만 다 써드릴게 내가. 귀찮아 죽겠네. 귀찮지만 다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던 다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거냐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해버렸다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해버렸다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해버렸다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감소해버렸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하시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나올 수 있다니까. 일단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어요. 공급량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공급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공급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자, 지난주 배워서 알겠지만 수요가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합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까?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체가 이동할 때 증가는 어느 쪽으로 보내면 되고 우측, 감소는 좌측.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1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 증가. 여러분들 이게 수요예요? 저게 수요예요? 이게 수요지. 저게 수요 아니지. 저건 공급이지. 깝깝해. 다시. 이게 수요예요? 저게 수요예요? 이게 수요지. 이게 수요. 수요 보이십니까? 수요 보이시냐고? 증가는 좌측, 우측. 우측. 그럼 이 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가면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 여기로 가게 되면 균형점이 변하면 균형 가격은 옛날보다 상승한 거야? 하락한 거야? 상승한 겁니다. 왜 상승했죠? 위에 있으니까요. 위에 있잖아요. 양은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증가. 왜 증가했죠? 오른쪽에 가서 뭐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니까 증가한 거예요. 엉망이에요, 엉망. 다시. 이거 뭐 상승, 이거 뭐 하락, 뭐가 가격이, 이거 뭐 증가, 이거 뭐 감소, 뭐가 양이. 그러니까 가격이 왜 상승했나요? 그러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돼요. 양이 왜 증가했나요? 그럼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꼴이. 자, 수요 감소 한번 해볼게요. 수요 감소는 요게 움직여야 돼요? 저게 움직여야 돼요? 요게 움직여야 돼요. 감소는 우측 가야 돼? 좌측 가야 돼? 좌측.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간다고. 보이세요? 이 균형점 일로 갈 거란 얘기지. 얘가 일로 가면 가격은 뭐 했다? 가격은 왜 하락한 거죠? 아래 있으니까. 뭐 좌측이야. 아래 있으니까 하락한 거지. 별뿔이야 진짜. 양은요? 감소. 양이 왜 감소한 거죠?
좌측 갔으니까요. 좌측 갔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얘가 일로 가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됐어요? 얘가 일로 가면 가격 하락의 양 감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번에는 공급 증가 보여드릴게요. 공급 증가는 얘가 움직여요? 제가 움직여요? 얘가 움직여요? 제가 움직여요? 제가. 좌측가요? 우측가요? 증가는 우측, 감소는 좌측. 자, 봐봐요. 공급이 증가됐다. 얘가 일로 가면 돼요. 우측. 맞아요? 그럼 여기 있던 경쟁점 일로 가면 돼, 이번에는? 읽어야 돼요. 가격은 뭐? 하락. 양은 뭐? 증가. 이렇게. 공급이 감소되면요. 얘가 일로 간다니까. 좌측으로 간다니까. 가격은 뭐? 상승. 양은 뭐? 감소. 그리고 이게 지문 1, 2, 3, 4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양부터 먼저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험장에 가서 저랑 똑같이 그래프 그리면 절대 안 납니다. 그래프 그리면 절대 안 납니다. 그래프 그래서 문제를 풀겠다.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마시옵소서. 이거 한 문제 푸는데 그래프를 갖다가 4개씩 그리다가는요. 민법 20개 찍고 나와야 돼요. 개론 다 풀고 나면 30분밖에 안 남아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네. 혹시 이제 내년 10월 22일 날 시험 치러 가서 1차 시험 치러 가서 개론 시험을 다 쳤는데 70분이 지났더라. 총 100분 중에서 70분이 지났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론 마저 풀고 나오세요. 알겠죠? 예. 민법 풀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실패해요. 개론 풀었는데 40분이 지났더라. 그러면 합격이에요. 마치 민법 안 풀었는데 그래도 합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은요. 개론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개론을 너무 오랫동안 풀어버리면요. 합격 못해요. 개론을 빨리 풀면요. 그럼 합격해요. 그럼 부동산학 개론은요.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절대 안 납니다. 그래프는 보는 관상용이에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용이지 그래프를 갖다가 여러분들 직접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 안 그리고 맞추는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면 절대 안 나니까. 자 수요 증가 보이세요? 오른쪽 가요?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 한 칸 건너뛰고 공급 증가 보이세요? 오른쪽 가요? 왼쪽 가요? 오른쪽. 그러면 수요 증가고 공급 증가고 나발이고 오른쪽에 점이 새롭게 하나 찍히는 건 확실합니까? 맞아요? 그럼 양은 많다. 증가한다. 그래서 양부터 먼저 보자고. 수요 증가되면 양 증가, 공급 증가돼도 양 증가. 그래프를 안 그려도요. 양은요. 앞에 증가 감소랑 운명을 같이 합니다. 수요 증가 양 증가, 공급 증가 양 감소, 양 증가. 같은 논점으로 수요 감소 보이십니까? 어디? 왼쪽. 공급 감소 보이십니까? 어디? 왼쪽. 수요 감소고 공급 감소고 나발이고 왼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합니까? 양은 많다. 감소.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감소 양 감소.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해요. 초과 수요 상황에서는 가격이 상승한다. 자,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과 수요라는 말은 살 사람이 많다, 팔 사람이 많다. 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수요가 많아야 가격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요를 많게 하는 방법은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되면 초과 수요 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수요 증가가 안 되고 가격이 초과 수요가 될 방법이 있나 없나? 있어요. 공급이 줄어버리면 돼요. 뭐가 줄여도? 공급이 줄어도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물량이 부족하면요 초과 수요가 됩니다. 따라서 수요 증가되면 가격 뭐? 상승. 공급 감소돼도 가격 상승. 이유는 초과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가격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초과 공급. 뭐가 더 많다? 공급이 더 많다. 불 보듯이 뻔하지 뭐. 가격은 뭐 할 거다? 하락할 거다. 공급을 초과시키는 방법은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뭐 되거나 증가되거나. 맞아요? 공급이 증가돼도 초공급이 되는데 공급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초공급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요가 뭐 해버리면? 감소돼 버리면. 맞아요? 그럼 대답해봐요. 수요가 뭐 되거나 감소되거나 공급이 증가돼 버리면 초과 공급되면서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래프를 안 그릴 뿐이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칠판 보세요. PQ를 한번 더 쓸게요.
그리고 손 두 개를 꺼내요. 그래서 PQ 해봐요. PQ 하셨어요? 이게 뭐고요? 가격, 이게 량, 이게 가격, 이게 량, 이게 P, 이게 Q예요. 알겠어요? 예. 수요 증가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손 들고 계세요. 손 들고 계시고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둘 다 올라가요. 수요 증가되면. 알겠어요? 수요 감소되면 둘 다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렸어요? 예.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래서 수요가 시험에 뜨면요. 정말 쉬워요. 둘 다 수요 증가란 말 듣고 둘 다 올려. 수요 감소, 둘 다 떨어뜨려. 그리고 이제 손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수요 증가되면 어떻게? 가격 상승에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요. 자, 일단 손이 반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앞에 증가란 말이 뜨면 양은 증가된다 그랬죠? 감소된다 그러면 양은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P고 이게 Q잖아, 그죠? Q를 먼저 세팅시켜, Q를. 공급 증가 그러면 일단 오른쪽 손가락을 증가로 먼저 세팅시키라고. 됐어요? 그럼 가격은 뭐? 하락, 양은 뭐? 증가. 공급 감소 그러면 오른쪽 손가락 감소로 먼저 세팅시켜. 알겠어요? 가격 뭐? 상승의 양 감소. 되셨어요? 공급 증가 먼저 세팅시키고 손 좀 봅시다. 손 좀 정확하게. 그렇지. 좀 이렇게 약간 손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 둘 다 증가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가격 뭐예요? 가격 뭐? 하락의 양 뭐? 증가. 공급 감소를 먼저 세팅시키는 거지. 가격 뭐? 상승의 양 뭐? 감소.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 지금부터 구분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동작 출발합니다. 수요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공급이 좀 신경을 써요. 손가락이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그럴 때는 왼쪽 손가락 말고 오른쪽 손가락, 검지 말고 중지를 갖다가 양에 먼저 세팅을 시켜놓는 거야. 공급 증가 그러면 오른쪽 손가락을 증가에 먼저 세팅, 공급 감소 그러면 오른쪽 손가락을 감소에 먼저 세팅. 알겠습니까? 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출발을 해도 될까요? 수요 증가 읽어.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읽어.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해놓고 읽어.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읽어. 가격 상승 양 감소. 되셨어요? 예. 이걸 연결 동작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야 돼. 연결 동작입니다. 요래 이렇게 되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남들 그래프 그리고 있을 때, 한 개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요래 하고 끝나는 거야. 그냥 다음 진도 나가는 거지. 좋지 않습니까? 안 좋나? 좋은 건데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다 정리돼. 요래. 근데 요래 다 정리해 드릴게요. 요래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요래는 내가 다 정리해 줍니다. 자, 다시 PQ 해봐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 4개 연결 동작으로 시작. 요래 이렇게. 내가 염려되는 부분은 요래는 염려 안 되는데 요래인데 요래 할까봐 내가 좀 염려가 돼요. 다시 요래인데 요래거든요. 근데 요래 할까봐 좀 염려가 돼요. 그 부분만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되면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되면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되면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손 없이는 문제를 못 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진짜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손 없이는 문제를 못 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거 없이는 문제를 못 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원래 지금 하는 거 아닌데 해보려고요. 작심하고 왔어 오늘. 다 해보려고. 나는 또 상까지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자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됐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됐을 때,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됐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됐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됐을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하기 전에 역시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이래 맞습니까? 이래 맞습니까? 양은 얘기하지 말고 가격만 얘기해 주세요. 가격이 뭡니까? 상승합니다.
맞아요? 예. 공급이 증가되면 손 요래 맞습니까? 양은 얘기하시면 가격만 얘기하세요. 가격은 뭡니까? 하락합니다. 그럼 질문이요. 가격만 얘기하세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 가격 상승.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하락. 그럼 가격은요, 어떻게 되냐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걸 네 글자로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요? 아까 수요만 변하거나 공급이 변했을 때는 가격과 양을 둘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둘 다가 변하는 거야. 수요만 변하는 게 아니고 공급만 변하는 게 아니고 둘 다가 변하는 거지. 수요도 증가되고 그러면 공급도 증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요, 가격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 없으면 답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데, 답이요, 알 수 없다가 답이야.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니까. 가격은 알 수 없고 이게 답이라니까. 가격 몰라. 근데 수요가 뭐였어요? 증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공급 뭐? 증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합니다. 양은 뭐냐면 증가입니다. 답 얘기해 주세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된다. 이게 답이라고, 이게. 두 번째. 아직 우리에겐 세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겐 세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자, 천천히. 수요 감소되면 가격은 뭡니까? 하락합니다. 근데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뭡니까?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은 말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가격을 네 글자로 알 수 없다. 두 글자로 몰라 하시면 돼요. 두 글자로 몰라. 가격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양은 무조건 뭐 한다? 감소한다. 얘기해 주세요.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감소되면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감소됩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요 증가 손 한번 해봐요. 가격만 얘기하세요. 가격 상승. 공급 감소. 가격만 얘기해 주세요. 상승. 아니, 수요가 증가돼도 가격은 상승합니까? 공급이 감소돼도 가격은 상승합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맞아요? 근데 한 놈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한 놈은 왼쪽. 그럼 양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네 글자로 알 수 없다. 두 글자로 몰라. 양은 몰라. 이 답이라니까. 가격 상승의 양 몰라. 기출문제는 이게 나왔어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문 5번에 뭐가 있었냐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었다고. 끝. 다시. 수요 감소, 가격 하락합니다. 공급 증가도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하지만 한 놈은 좌측 가고 한 놈은 우측 가기 때문에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럴 때는 가격을 몰라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몰라요. 그럼 제가 물으면 안다 모른다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세요.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하거나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했어요.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됐을 때는 뭐를 몰라?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 감소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라든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라든지 이럴 때는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뭐를 몰라? 양을 몰라.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법칙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증가가 돼버리면 가격 몰라의 양 증가. 됐어요? 수요 공급 둘 다 감소돼 버리면 가격 몰라의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돼버리면 가격 상승의 양 몰라. 수요 감소의 공급 증가돼 버리면 가격 하락의 양 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 건데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원래 지금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한번 해보려고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들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입문과정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 1월달 가면 편안하게 수업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1월달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실력이 높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신 만큼 보람만 있을 겁니다. 어차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지웁니다. 그럼 또 제가 필기 들었는데 저거 지우면 안 되는데 그 싶은 생각이 들죠. 예, 안 지워도 돼요. 되니까 지우는 거예요. 자, 잘 봐요. 3개씩 더 쓰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 쓰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 쓰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돌변해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나와버리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된 건 맞다.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된 건 맞다. 근데 공급 증가된 게 크다면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그래프를 3개 그려드릴게요. 자, 잘 봐요.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
요거는 원래 1, 2월 달에도 하는 수업이 아니고 3, 4월 정도 가서 하는 수업인데요. 미리 한번 해보려고요. 내 작정하고 왔다 그랬잖아. 오늘 작정, 아침 출발에 작정하고 왔습니다. 다 죽었어 하고 내 작정하고. 자, 우하양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균형입니다. 요거 1번 할게요. 요거 2번 하고요. 요거 3번 할게요.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인데 수요 증가가 크다면 그랬죠? 대답하세요. 수요 증가 오른쪽, 수요는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 공급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 수요, 공급 둘 다 오른쪽 보내면 돼요. 근데 그 폭을요, 수요 증가는 조금 가야 돼, 많이 가야 돼? 많이 가야 돼. 공급 증가는 조금만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 맞습니까? 수요를 보낼 때는 이만큼씩이나 보내면 돼요. 근데 공급 증가를 보낼 때는요, 이만큼 보내면 돼요. 이게 그 유명한 뭐가 수요 증가한 게 공급한 것보다 증가한 것보다 그 폭이 크다면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면 대답해 주시옵소서.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수요도 증가됐고 공급도 증가됐는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가격이랑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가 답이라고. 이번에는 뭐 증가가?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 증가는 조금 가야 돼? 많이 가야 돼? 많이 보내시면 돼요. 수요 증가는요? 조금만. 이게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큰 거야. 그럼 새로운 경영치 이거 보이십니까? 보고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게 답이라고. 마지막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면 요거는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리지 마세요. 저처럼 전문가만 그릴 수 있는 정교함을 요구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상당히 정교해야지 답이 나와요. 안 정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거예요. 저처럼 전문가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수요 증가된 것과 공급 증가된 게 같다면 수요 왼쪽 갑니까? 오른쪽 갑니까? 오른쪽. 근데 요 폭 보이세요? 딱 요만큼은 공급이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정교하겠습니까? 딱 그거 딱 크기 재가지고 이게 증가해야 된다고. 나는 아무렇게나 그래도 돼요. 기가 막히게 나왔죠. 자, 보세요. 이 수요 증가됐어요? 공급 증가됐어요? 근데 그 폭이 어떻다? 같다. 왜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 뭐하고? 불변해요. 가격은 똑같잖아. 가격은 변함이 없잖아. 양만 많은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겨버리면 가격이 상승을 하락돼 버리거든. 답이 가격이 불변인데. 이게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처럼 전문가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지. 손대지 마,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왜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되면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양이 증가된다고 얘기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되면 답 얘기해 주세요. 가격, 몰라, 양, 증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다고요. 수요 증가 폭이 크면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면 가격은 말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심지어 두 개 폭이 같으면 가격은 말 수도 있어서 불변할 수도 있어서, 보세요.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어서 가격은 뭐 한다? 몰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몰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기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얘가 크고 같고 나발이고 양은 무조건 막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양은 증가된다는 얘기를 썼던 거예요. 무슨 이해 되십니까? 다시, 수요 증가가 크든 공급 증가가 크든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같든 양은 막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무조건 뭐 한다고 했고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고, 수요 증가폭이 크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공급 증가폭이 크면 가격은 하락하고, 두 개 폭이 같으면 가격은 불변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라고. 아까 왜 가격 알 수 없다고 했고 양이 증가됐다고 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시험 나가서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풀면 민법 20개 날리고 와야 된다고. 그래프는 관상용입니다. 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 느끼는 용이지. 여러분들이 시험 나가서 활용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그럼 시험 나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럼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예. 풀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면 후회할 거야. 따라하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따라하시라고.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한다. 자, 잘 들어요. 지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뭐만 봐라? 선생님, 공급 증가는 어떡하고? 무시. 죽여버려. 죽여버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딱 보고요. 작은 건 무시하세요.
그럼 수요 증가가 크다면 수요 증가 보면 되겠네? 수요 증가가 됐을 때 우리 손 어떻게 해? 요렇게. 그리고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맞잖아. 아니, 맞추긴 맞추면 되잖아. 이거 저기 논문 쓸까, 이거? 이거 연구할까, 이거? 아니잖아요. 수요 증가가 크면 수요 증가만 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래도 답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누가 클 때는? 공급 증가할 때는 누굴 죽여버리고, 수요 증가를 죽여버리고, 공급 증가 보면 되는 거야. 공급 증가 손 어떻게? 요렇게. 손 잘해야 되는데, 증가를 먼저 세팅하고 하는 거. 가격 뭐? 하락의 양, 증가. 맞잖아. 그래서 오히려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쉬워. 한 개만 보면 되거든. 뭐만? 큰 것만. 작은 거는 마음 되거든. 무시. 무시가 뭐예요? 죽여버려. 죽여버려. 큰 것만 보면 돼. 수요 증가 클 때는 뭐만 보고? 수요 증가. 손 요렇게 해가지고 가격 상승 양 증가. 됐어요? 공급 증가 클 때는 손 어떻게? 요렇게.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문제는 같다면인데, 같다면이 나오면 반드시 불변이 나와요. 같다면이 나오면 반드시 뭐 나오는데? 불변이 나오는데. 더 따라서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다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뭔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은 어떻게? 몰라. 양은 뭐 하는 거야? 증가. 이게 답 아닙니까? 아니, 원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은 몰라, 양 증가가 답이 아닙니까? 근데 시험 지문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이 나오는 거지. 이게 두 개가 맞다면? 같다면. 이렇게 나오면 일단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그럼 위에 거는 똑같이 문제 푸는 거지.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은 뭐해? 몰라에 양 뭔데? 증가인데 뭐가 나오면?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 했던 걸 뭐로 바꿔줘라? 불변으로 바꿔줘라. 그럼 답은 뭐다? 가격, 불변의 양, 증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 좀 해봐도 될까요? 저 그래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왠지 여러분들 테스트 오늘 같은 날 왠지 여러분 테스트 하고 싶은 날인데 테스트 좀 해봐도 될까요? 예, 그럼 테스트 하겠습니다. 잘 들어요. 그래프 다시 옵니다. 다 지울 걸 그랬나?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자, 여러분들 빨리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생각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대신 정답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수요가 감소되면 가격은 아마 하락할 거예요. 근데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아마 상승할 거야.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알 수 없어요. 네 글자로, 두 글자로 몰라요. 가격 몰라요. 대신에 둘 다 뭐였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양은 뭐 하는 거예요? 감소입니다. 대답하세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은 몰라. 양은 감소. 이게 답이라고.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몰라. 양 감소. 이게 답이라고. 근데 수요 감소가 크다면, 공급 감소가 크다면, 이거 두 개가 같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래프 없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봐라. 작은 건 뭐해라? 무시해라. 그럼 수요 감소가 크면 뭐 보면 되네? 수요 감소는 뭐 보면 되네? 손 어떻게? 요렇게. 답만 얘기해 주세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맞아요? 네. 공급 감소가 클 때는 뭐만 봐라? 공급 감소만 봐라. 맞아요? 손 어떻게? 요렇게. 이게 공급 손 잘 못하시는 분들 집에 가서 연습 좀 하세요. 가격 뭐? 상승의 양 뭐? 감소. 맞아요? 예.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잖아요? 근데 같다면이 나오면,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봐. 자,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은 몰라요. 양은 감소합니다. 맞아요? 근데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걸 뭐로 바꿔준다? 불변으로 바꿔.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연습합시다. 답은 뭐? 가격? 불변의 양은 뭐?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이제 안 할 거예요. 나도 힘들어서, 뭐, 그래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하나만 더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예, 가겠습니다. 마지막, 나 안 해, 이제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예.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과 량. 수요 증가. 자습하고 계세요. 공급 감소. 공급 감소. 공급 감소.
크다면 같다면 출발합니다. 자습 끝. 출발합니다. 자,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합니다. 그렇지. 상승합니다. 양은요? 몰라요.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네 글자로는 알 수 없다. 두 글자로는 몰라. 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누가 크대요? 수요 증가가 크대요. 그러면 가격은 뭡니까? 상승하고요. 양은 뭡니까? 증가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누가 크대요? 공급 감소가 크대요. 손. 가격 뭐하고요? 상승하고요. 양은 뭡니까? 감소합니다. 맞아요? 세 번째 같다면이 나왔습니까? 같다면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몰랐는데 같다면이 나오면 몰라를 불변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가격은 뭐? 상승에 양 뭐? 불변. 따라하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건 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제가 원래 3월달에 하는 수업입니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넉 달 당겨서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집에 가서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는 뭘 복습해야 되냐면 아까 탄력성은 만약에 좀 이해가 좀 됐고 그랬으면 균형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알겠어요? 집에 가서 요거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증가되면 이렇게 되고 수요 감소되면 이렇게 되고 공급 증가되면 이렇게 되고 공급 감소되면 이렇게 된다. 수요 공급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가격을 모르고 양만 안다.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가격을 알고 양을 모른다. 크다면이 났을 때는 큰 것만 본다. 같다면이 났을 때는 몰랐던 게 불변이다. 요게 끝이야 그냥. 더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 끝이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를 다 보여드린 거예요.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어요. 다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더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게 없어요 제가. 다 보여드렸다고.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때 가격이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는 이거 뭐 이번 시험에 혹시 누가 묻는다면 쌤이 내년에 저기 균형에서 하나만 찍어봐 한다면 찍으라면 찍겠어요. 여러분 찍으라 하시면 찍겠습니다. 저는 뭘 찍냐면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거 찍겠어요. 계속 문제 나갑니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럴 때 가격과 량을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이동합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겁니다. 자 일단 앞에서 배운 거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절 보시고요. 제가 탄력성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손으로 기울기 표시를 요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손 들면 안 되지. 내가 손 뭐라고 할 줄 알고. 내가 탄력성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요래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어요? 예. 완전 아직 손하면 안 되지. 완전만 했는데 내가 완전만 했는데 완전 탄력.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완전 비탄력. 이렇게. 비탄력. 이렇게. 탄력. 이렇게.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에요.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자, 일단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완전 탄력 이렇게 암기하세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암기하세요. 뭔지 몰라?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고? 수직이고. 알겠어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평이다. 물론 이렇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합격만 하면 돼요. 이 바닥 합격하는 사람 장땡입니다. 과정이고 뭐 수험 과정이 아름답고 뭐 즐거운 추억이 있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합격만 하면 돼. 불합격하면 다 수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 탄력 기울기 어떻게 만든다고요? 수평. 완전 비탄력 기울기 어떻게 만든다? 수직. 자 그럼 보세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이 상당히 유명한 얘기예요. 왜 유명한 얘기냐면 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원래는 우하향이 수요 곡선이고 우상향이 공급 곡선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요.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라고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가 공급이 우상향이 아니라고. 공급이 완전 뭐라고? 탄력이라고. 그래프 다시 그려야 됩니다. 이번에는 공급 곡선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야. 우상향 그리면 안 된다고. 왜? 완전 탄력이니까. 그리고 대답하세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수요 곡선은 우하향입니다. 환장하겠네 진짜.
환장했어. 진짜 환장했다. 이게 우하향이 수요 곡선이지. 맞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대답하세요. 좌측, 우측. 우측.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로 간다고.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 1로 갈 거 아니야? 가격. 그렇지. 족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가격 뭐해? 불변해. 양만 많다. 증가한다. 느낌 왔습니까? 느낌 안 왔을 수도 있어. 한 번 더. 우리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공급 완전 비탄력. 자, 대답하세요. 공급 완전 비탄력입니다. 기울기는 뭐야? 수지. 이번에 공급 곡선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맞아요?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우하향. 수요가 뭐 했다? 증가됐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로 갑니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던 증가되면 오른쪽 가니까 얘가 1로 가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뭐한다? 불변이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수요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면요. 가격과 양 한 놈 중에서 불변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아까 같다면처럼 불변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뭐가 불변인지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얘기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들 좀 바라봐 주실래요? 들 좀 바라봐 주실래요? 선생님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를 풀 수 있네. 예. 근데 아까 제가 그래프를 뭐라 그랬죠? 관상용이라고. 보는 거야. 보고 느끼고 좋네 하는 거지. 여러분 시험장 갈 때 활용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그럼 시험장 갔을 때는 뭐를 활용하냐면 손을 활용합니다. 손을. 자, 따라하세요. 완전 탄력. 입으로 완전 탄력하면 안 된다고. 손으로 해야 된다니까.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중요한 건 찍어야 돼요. 완전 탄력하면서 한번 찍어줘. 완전 탄력. 찍었어요? 예. 완전 비탄력? 찍어. 그리고 제가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찍어요. 찍고. 두 번째는 그 찍은 걸 봐야 돼요. 보고. 세 번째는 말하세요. 찍고, 보고, 말하세요. 말하세요. 뭘 말하시냐면요. 불변을 말하세요. 불변을 말하세요. 자, 뭔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완전 탄력 찍을 때는요. 이걸 콱 찍어. 찍고 보니까 이게 뭐야? 가격이잖아. 그 가격을 뭐로 만들어버리겠다? 불변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 찍을 때는요. 여기다가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은 불변이에요. 한 놈이 뭐일 때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여기다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무조건 뭐 불변이 나온다고? 가격 불변이라고. 뭐만 변하지? 양만 증가 감소 변하지. 가격 불변입니다. 그래서 완전 탄력 하셨어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가격. 그 가격을 뭐로 만들어버리겠다? 불변. 따라서 완전 탄력하고 대답하세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찍으세요. 찍었어요? 찍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 찍은 게. 양이지. 그 양을 뭐로 만들어버리겠다? 불변. 한 놈이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요. 여기다가 수요 곡선을 어떤 짓을 하든 공급 곡선을 어떤 짓을 하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양은 불변해요. 뭐만 변하지? 가격만 상승하라 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3단계 찍고 보고 말하세요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아니, 말하세요. 찍고 보고만 있지 말고 찍고 보고 말하세요. 뭐를 말하세요? 불변을 말하세요. 알겠어요?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 불변. 그럼 그래프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래프 좀 지워도 될까요? 그리고 답도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실례지만 답 지워도 될까요? 지웠는데? 지우고 이제 대답합니다. 한 놈이 완전 뭐면 탄력. 대답하세요. 일단 가격 불변 해놓고 가격 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 했으니 증가해. 증가가 나왔네. 그럼 양은 뭐 한다? 증가. 답은 가격 불변의 양 증가 맞다니까. 굳이 안 그려도 그래프를. 한 놈이 완전 비탄력이에요. 찍으세요. 보고 말하세요. 양 불변 해놓고 양 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 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하는 거 맞거든. 가격 상승이 양 불변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11월 달에 원래 하는 수업은 아닌데 내가 오늘 작정하고 왔다 그랬잖아. 다 죽었어. 오늘 강의실 가기만 가면 다 죽었어. 하고 왔다니까. 11월 달에 요거 한번 해놓으시면 참 좋아요, 나중에. 자, 다시. 완전 탄력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 불변. 처음부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저 보세요. 지금 표정이,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이상한 표정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알 듯 모를 듯, 지금은 알 것 같기도 한데 돌아서면 모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 보면 표정 딱 보면 견적 나오거든요. 대충 사이즈 나와요. 이분들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대충 사이즈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명확하게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대답하세요. 우하향. 아니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하향이 무슨 곡선이냐고. 수요 곡선. 우상향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 균형에서 균형. 가격. 균형. 양. 시험에서 균형 가격, 균형 양 구하라 그러면 따라하세요. QD. QS equal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QD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1400-2P 이렇게. QS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200 플러스 4P. 이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그러면 누구랑? QD 좌변에다 놓고 QS 우변에 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가 나와요? P가 나와요. 그 P가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 P를 대입하면 Q가 나오지. 위에다 대입할까 아래다 대입할까? 아무 때나 대입해도 한 개만 대입하면 돼. 어차피 같아질 거니까. 그때 나오는 Q가 뭐야? 균형량. 그럼 대답하시죠.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균형량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요. 어떻게 푼다고요? QD와 QS를 같게 만든다. 그럼 한놈. 좌변이라는 글자가 어렵나? 다시. 균형 가격 구하시오. 균형량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 균형부터 만들어주면 되잖아. 균형 어떻게 만든다? QD와 QS를 같게 만든다. 맞아요. 한놈. 좌변. 한놈. 우변. 왔다리 갔다리 하면 P가 나오잖아요. 요 P.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이란 말이 어렵나? 균형 가격 하면 되지. 이 P를 갖다가 Q에다 대입을 해요. 어디 Q에다가요? 아무 때나. 그럼 Q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 균형. 양. 됐습니까? 예. 손. PQ. 한 번 더. PQ. 손 한번 보세요. PQ. 손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수요 증가. 읽으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읽으세요.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증가를 먼저 세팅하라 그랬어.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그런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되잖아요. 둘 다 변한다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되면 가격 몰라요, 양 증가예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둘 다 감소되잖아요. 그럼 가격은 몰라요, 양 감소예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되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의 양 몰라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되잖아요. 그럼 가격 하락의 양 몰라요. 대답 다 하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양 몰라. 어떤 느낌이냐면 마른 수건을 진짜 짜는 듯한 그런 느낌. 손 아파 죽겠네. 물은 안 나오는데 내가 막 진짜 짜는 듯한 느낌인데 물은 안 나와 지금. 근데 짜고 손 아파 죽겠네. 다시. 수요 증가,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뭐를 몰라? 가격을 몰라. 양만 증가, 감소하는 거야.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뭐는 아는데, 가격은 아는데, 뭘 모르는 거지? 양을 모르는 거지. 그런데,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왔어요. 큰 것만, 작은 거는요,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다면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몰라 했던 거 있잖아. 그 놈은 뭘로? 불변으로.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불변. 이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라고 그랬잖아, 제가. 찍고 보고 말하세요, 3단계. 찍고 보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3단계인데 이걸 갖다가 1단계처럼 행동해야 돼요. 완전 탄력, 제가 그러잖아요. 완전 탄력 그러면 가격불변 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 비탄력 그러면 양불변 하고 있어야 된다고. 3단계라고, 자, 그러면 찍을게요, 선생님. 네, 볼게요. 그리고 말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완전 탄력, 뭐 불변. 가격불변. 완전 비탄력, 뭐 불변. 양불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로 가겠습니다. 교재. 교재에 가니까 19쪽입니다. 19쪽에 가니까 여러분들 E 보이세요? E? 아니 19쪽에 밑에 그림 보고 계세요 지금? E 보이세요? E 옆에다가 균형이라고 써요. E 옆에다가 균형이라고 쓰라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요거 쓰세요. QD equal QS. QD equal QS.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이 균형이에요. 예. QD, E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P0가 보이십니까? E에서 왼쪽 가니까 P0 보이세요? 쓰세요. 균형 가격. P0 옆에다가 균형 가격. 아니지, 그게 아니고 P0. 아니, 그게 말고 위에 P0. 여기요. 그거 쓰면 큰일 나요. 예. P0. 균형 가격 쓰셨어요? 예.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Q0 보입니까? Q0. 거기다가 균형량. P0 못 찾았어? 그렇지, 거기. 균형 가격. 여기 균형량. 그렇지. 좀 이따 책 검사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이번에 균형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거기, 가로 1번에 수요 공급 중 하나만 변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죠. 동남아 1번에 수요 증가 보이십니까? 2번에 수요 감소 있고, 3번에 공급 증가 있고, 4번에 공급 감소가 보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글자에 제일 위에 보니까 9분이란 글자 있잖아. 9분이란 글자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PQ,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냥? 9분이란 글자 앞에다가, 아니, 거기 말고, 여기다가 PQ. 좀 이따 책 검사하겠습니다.
자, PQ라고 썼어? 그러면 1번에 수요 증가 있잖아. 거기다가는 요래 하면 되지. 화살 표시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써줄게. 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P를 쓰고 여기다가 Q를 쓴 다음에 요거는 요래 한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예. 환장했네. 자, 이번에 수요 감소 보이십니까? 그 앞에다가는 요래. 3번에 보니까 공급 증가라고 보이십니까? 거기다가는 요래. 4번에 공급 감소라고 보이십니까? 거기다가는 요래. 그러니까 글자를 보지 말고 우리 배웠던 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한번 해보자. 수요 증가 손 어떻게? 요래. 대답해, 시작.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요래.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 요래. 가격 하락, 양 증가. 공급 감소 요래. 가격 상승, 양 감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되셨어요? 가로 2번.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거는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3번, 4번 묶으시고, 1번, 2번 앞에다 쓰세요. 1번, 2번 앞에다가 동일 방향. 3번, 4번 앞에다 쓰세요. 반대 방향. 자, 1번, 2번은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습니까? 3번, 4번은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습니까? 1번, 2번 옆에 보니까 알 수 없음 있습니까? 그 두 개를 한 번에 동그라미. 알 수 없음, 그렇지. 근데 오른쪽에 3번, 4번 보니까 오른쪽에 알 수 없음 보이십니까? 두 개를 한 번에 동그라미. 그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뭐를 알 수가 없음? 가격을 알 수가 없음. 이해되십니까? 3번, 4번에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뭐를 알 수가 없음? 양을 알 수가 없음. 됐습니까?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 하나 하세요. 당구장 표시 하셨습니까? 그 밑에다가 가로 2번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 하나 하고 불러드립니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하셨습니까? 하나 더 쓰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자, 그러면 쓴 거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이 나왔어요. 그럼 뭐만 본다? 큰 것만. 같다면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몰랐던 걸 불변으로 만들어준다. 되셨습니까? 예. 그 밑에 가로 3번. 수요 공급 중은 안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 제가 하자 들어가세요. 수요 완전 탄력 보입니까? 완전 탄력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에 완전 탄력 동그라미. 옆에 가서 불변 동그라미. 2번에 완전 비탄력 동그라미. 옆에 가서 불변 동그라미. 3번에 완전 탄력 동그라미. 옆에 가서 불변 동그라미. 4번에 완전 비탄력 동그라미. 옆에 가서 불변 동그라미. 자, 그럼 제가 하신 대로 좀 하세요. 완전 탄력 찍을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한 번 더. 완전 탄력 찍을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양 불변. 나머지는 오른쪽, 왼쪽을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제가 1번, 2번 보여드릴게요. 완전 탄력 찍을 때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돼도 가격은 뭐? 불변. 완전 탄력이니까 양만 뭐? 증가. 완전 비탄력 찍을 때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가격은 뭐? 하락. 대신에 양은 뭐? 불변. 3번 아까 했던 거예요. 완전 탄력 찍을 때 수요가 증가되면 완전 탄력적이니까 가격은 뭐? 불변. 수요 증가됐으니까 양 증가. 완전 비탄력 찍을 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상승. 대신에 양은 뭐? 불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변을 먼저 위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1번, 3번 한 번에 해결합시다. 완전 탄력 찍을 때 무조건 뭐? 불변. 가격 불변. 2번, 4번 한 번에 해결합시다. 완전 비탄력 찍을 때 무조건 뭐? 양 불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지금 제가 수업한 수요 공급 이론은요. 입문 과정이긴 하지만 수요 공급 이론의 80% 정도 수준이에요. 80%. 여기 20% 뭐가 붙냐면 여기 계산 문제가 붙어요. 조금 더 복잡한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난이도 상을 목표로 하는 계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난이도 상은 못 푼다 치고 지금 입문 과정에서 한 수업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마땅히 맞추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입문 과정에서 수업했던 걸로 이번에 우리 25회 시험 문제를 푼다면 4개 다 풀 수 있습니다. 4개 나왔거든요. 이번에 4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난이도가 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열심히 복습하셔도 나름대로의 수요 공급에 철저한 대비가 되겠다. 책을 좀 넘겨볼까요? 책을 좀 넘기셔서 좀 많이 넘기세요. 이렇게 넘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넘기시면 교재 페이지 33쪽. 33쪽에 제5장에 부동산 투자론이 나와요. 찾았습니까?
좀 쉬었다가 오늘은 투자론 일부를 들어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